자, 오늘의 주제는 단백뇨입니다. 원장님도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원장님도 단백뇨가 나오신 적 있지 않나요? 저는 뭐 아직까지는 나온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바디 프로필 한번 찍어보겠다고 극단적인 식단과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한 적이 있는데, 뭐가 이렇게 되게 피곤함과 동시에 찌뿌둥하면서 건강검진을 했더니 단백뇨가 검출이 되었어요. 네. 운동을 많이 하면 단백뇨가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아, 네. 우리가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혈압을 상승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장은 필터라고 했잖아요. 혈액을 걸러서 나쁜 물질은 빼주고 몸에 필요한 물질은 갖고 있는 거름막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압력이 일시적으로 많이 걸려도 잠깐 단백뇨가 새어나올 수 있어요. 거름막의 압력을 너무 세게 하면 좋은 것도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똑같진 않지만 모래사장에서 이렇게 자갈 걸러내는 거름막을 생각을 해보시면, 그게 그물망의 간격은 있지만 이걸 억지로 손으로 세게 눌러보세요. 그러면 조금 두꺼운 것도 살짝 늘어나면서 착 나갈 수 있잖아요. 요거를 떠올리시면 가장 이해가 편할 것 같아요. 그렇게 억지로 압력을 올려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단백뇨는 컨디션 문제이지 질병 상태는 아닙니다. 근데 그런 상태가 너무 오래돼. 예를 들어 그냥 난 고혈압 환자야. 그럼 당연히 계속 압력이 눌리니까 그게 만성적으로 계속 거름막을 지나가다 보면은 신장 기능 자체가 떨어지겠죠. 거름막이 늘어나 버리면서. 그래서 신장이 자기 역할을 하는 것들이 떨어지는 걸 우리가 신부전이라고 하는데, 지속적인 어떤 원인, 꾸준한 당뇨나 고혈압이나 만성 심장 부전이라든가 이런 거를 때문에 신장에 압력이 세게 걸리면서 높아지는, 운동할 때는 그때 잠깐만 올라가기 때문에 잠깐적으로 단백뇨가 나올 수는 있지 지속적인 효과를 갖지는 못해요. 잠깐 일시적으로 나오는 단백뇨는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우리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그게 다 단백뇨를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운동선수가 아닌 만큼은 너무나 많은 고단백 식사를 하면서 신장에 무리를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운동 외에 단백뇨가 왜 걸리고 증상은 또 궁금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모든 사람을 뭐 신장 조직 검사를 한다든지 정밀 검사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단백뇨가 나왔다고 굉장히 흔하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반복 검사를 일단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단백뇨가 나왔을 때 양이 진짜 많지 않다면은, 내가 뭔가 요즘에 컨디션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았다든지 운동을 심하게 하는 건 아닌지, 열이 많이 났어도 좀 단백뇨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서 있는 일을 하는데 그때 검사를 했다든지, 이 컨디션적인 문제 있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랬다고 하면은 다시 재검사를 해보면 정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질병적인 문제들이 있겠죠. 대부분 이런 질병적인 문제들은 단백뇨랑 혈뇨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 단백뇨만 단독으로 나오는 것보다는, 그 다음에 지방 내력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유전적인 질환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저질환,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이 없는지, 이런 분들이 단백뇨가 나오는데 반복적으로 계속 나온다. 그럼 이제 신장 기능에 영향이 미쳐지고 있다, 신장 기능에 데미지가 가해지고 있다는 걸 예상을 해보셔야 되고, 그 다음 병적인 게 뭐 신증후군이 있고, 갑작스러운 신염, 급성 그리고 만성 신장염증, 신우신염, 유전적인 신염, 신장 종양, 루푸스, 다발성 골수족,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단백뇨는 신장에 뭔가 데미지가 가해져 있다는 것만 알 수가 있지, 이게 왜 왔는지까지 다 알 수가 없어요. 지속적으로 단백뇨가 나온다고 하면은 원인을 감별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최종적으로 진단이 안 되면 대학병원에 가서 신장 조직 검사를 통해서 확진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통 단백뇨가 있으면 거품료, 소변을 보면 거품이 막 뽀글뽀글 올라온다고 하는데, 거품이 없는데도 단백뇨가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거품 없이 단백뇨가 나올 수 있고, 거품이 있지만 단백뇨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거품이 있는데 단백뇨는 없고, 거품은 없는데 단백뇨가 있을 수 있어요. 거품이라는 거는 굉장히 비특이적인 증상이고, 거품이 이씨 단백뇨가 없는 경우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소변 검사를 모든 뭐 여기서 나오는 걸 다 전체를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질병적인 단백뇨, 혈뇨, 세균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지, 모든 물질을 확인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영양제를 많이 드시고 비타민C를 많이 드시고 소변의 농도가 굉장히 진해지는 경우도 거품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단순히 농도의 문제이고, 여러 가지 이물질이 섞여 있을 때, 물 성분보다는 다른 물질이 많았을 때, 그런 걸 원인이 될 수 있는 게 당연히 나올 수가 있고, 막상 검사를 해보면 괜찮게 나와요. 거품료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단백뇨가 아닙니다. 그리고 단백뇨 양이 굉장히 적으면 거품이 안 나올 수 있어요. 양이 적을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질병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조기에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이고, 이 단백뇨를 방치를 하게 되면 최악의 경우가 어떻게 되는 것이며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질병적이라 하더라도 일시적인 원인의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방광염, 신우신염 같이 일시적으로 세균이 들어가서 염증이 일어났다가 그 염증이 사라지면 정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단백뇨는 사실 그 원인 치료만 그냥 잘하고 지나가면 본인이 관리하실 수 있는 부분이 없고, 의사 상의해서 얘기해가지고 항생제 치료를 하시면 되거든요.
있거든요. 근데 그 외에 내가 당뇨 때문에 생겼거나 고혈압 때문에 생겼거나 심장 기능 부전 때문에 생겼거나 루푸스나 다발성 골수종 이렇게 중증 질환부터 만성 질환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신장 기능이 망가지면서 단백뇨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걸 관리를 잘 안 한다. 그럼 당연히 신장 기능은 계속 나빠지면서 속도는 다르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은 신장 기능이 다 망가지면서 투석하는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도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네.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